하재영 기자의 시사바리스 뉴스백 브리핑 함께 하시겠습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죠. 이분이 우리 일자라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가지고 저격했네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상대로 김용민 의원이 민사 고소했어요. 명예훼손 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하는 민사소송, 이거를 청구했는데 이걸 가지고 금태섭 전 의원이 비판했네요. 당신 진보 맞냐 이러면서. 그 진중권 씨가 너무 막말 많이 하잖아요. 에? 그런데 이 김용민 의원한테 최근에 조국 똘만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김용민 의원이 야 이건 좀 건전한 어떤 비판을 넘어서서 명예훼손성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가지고 진중권 전 교수를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이거를 청구를 했네요. 그런데 이 사인 간의 다툼에 금태섭 전 의원이 끼어들었어요.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밝혔네요. 보수 정권 시절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 싸웠는데 대통령을 쥐나 닭에 비유한 글이나 그림도 있고, 그죠? 사실관계가 구체적인 점에서 틀린 비판도 있었지만 그런 걸 금지하거나 처벌하면 공직자에 대한 건강한 비판이나 풍자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었다. 그쵸? 그건 우리의 주장이 맞아요. 근데 금태섭 의원도 그런 주장했나? 아무튼 자기가 갑자기 우리라고 표현하니까 제가 약간 경계심. 금태섭 전 의원이 또 이제 이어서 쓰기를, 탄핵이 되고 정권 교체가 되니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 그것도 표현의 자유 수호에 가장 앞장섰던 민변 출신 국회의원이다. 스스로는 아직도 자기가 진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러려고 국민이 이러려고 촛불을 든 건 아닐 텐데, 이런 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아이고, 얼핏 보면 뭔가 제대로 저격한 것 같죠, 여러분? 야, 김용민 의원이 민변 출신이고, 그죠?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명예훼손 소송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공무원이나 국가가. 이런 주장했던 사람이 어떻게 진중권 전 교수를 똑같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어? 이거 내로남불 아니야? 이렇게 비칠 수 있죠?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금태섭 씨가 뭘 잘못 짚었어요, 이분. 자, 금태섭 씨가 뭘 잘못 짚었냐면, 지금까지 그 민변이라든지 유엔의 어떤 그 인권 또 보고관이라든지 우리나라에 계속 우리나라에 이제 막 얘기했던 게 뭐냐면, 국가가 나서가지고, 또는 공무원이 나서가지고 명예훼손 형사처벌 조항을 활용해가지고, 그죠? 누군가를 형사처벌하려는 거, 그런 거 해선 안 된다. 그런 입장을 계속 밝혔어요. 그러니까 민사 고소, 손해배상, 정신적 피해배상 이런 거를 얘기한 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하지 말아라. 국가가 나서서. 왜 그러냐.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옥죄일 수 있다. 그냥 민사 간의 다툼으로 내버려 둬라. 자기들끼리 해결하게. 왜 국가가 중간에 끼어들어. 그래가지고 형법에 심지어 처벌 조항이 있어요. 명예훼손 관련해서. 정보통신망법이라든지, 그때 예전에 미네르바 사건 기억나시죠? 뭐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하여튼 형법에 이미 우리는 형사처벌 조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폐지해라. 형사처벌. 누구 명예훼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죠? 명예훼손 피해자도 아니고 국가가 갑자기 나서가지고 제 명예훼손성 발언했네. 감옥에 집어넣어. 이러지 말라. 라는 게 민변의 입장이면서 유엔의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프랑크 라리라고, 그때 왜 2008년에 우리 촛불 집회 있었을 때, 그때 미네르바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이 프랑크 라리 UN 그 특별 보고관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때 문화방송 PD수첩 그때 이제 제작진들 막 명예훼손죄로 막 그죠? 국가가 막 나서 가지고 막 고소하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제작진들이 막 감옥에 갇힐 위기에 놓이니까 이제 우리나라 찾아와 가지고 이러지 말아라. 왜 국가가 나서 가지고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하려고 그러냐. 그러지 마라. 이거 잘못된 거다. 그리고 한국 니네 국가보안법도 없애. 이게 무슨 짓이야. 이러면서 권고를 하고 간 게 있었어요. 그때 2011년도에. 그때 저도 그때 한겨레에 제가 있었을 때 제가 이거 열심히 보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잘 아는 거예요. 금태섭 씨가 지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김용민 의원은 진중권 씨 상대로 형사처벌해달라고 형사고소한 게 아니에요. 정신적 피해. 내가 왜 조국 돌만이야. 진중권 너무하네.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거예요. 예, 민사소송으로. 이 둘을 구분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민변이 됐든 김용민 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 뭐 유엔도 마찬가지고 예, 민사소송 서로 간의 다툼 이런 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까지 그죠? 민사상 소송 이런 것까지 없다면 아니 진짜 누가 허위사실 퍼뜨리거나 아니면 뭐 사실적시든 뭐든 명예훼손을 심각하게 해가지고 정치적 피해를 입었다면 그거 어떻게 규제할 건데 뭔가는 막아야죠. 국가가 나서가지고 형사처벌은 안 시키더라도 에? 지금 형사처벌까지 국가가 하고 있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이런 거는 민간의 영역에서 있어야죠. 그래야 함부로 막 이상한 얘기 쓰지 않고 허위사실 퍼뜨리지 않고 그런 것이 일정 정도 자율적으로 규제가 되죠. 그러니까 민사상 명예훼손 소송이나 이런 거는 어느 나라에서도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왜 민변이 반대해? 그런 적 없어요. 금태섭 전 의원이 헷갈리고 계신 거야.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페이스북에다가 뭐 이렇게 자기가 쓸 때는 우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 예. 아니 이 사람이 언제 자기가 우리 편이었어? 당신 그냥 합리적 보수 아니었어요? 예. 당신은 진보 진영에 있었던 적이 없잖아. 예. 그리고 그 금태섭 의원이 밝힌 것처럼 대통령을 쥐나 닭에 비유한 글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 명예훼손죄 이런 형사처벌 조항 활용해가지고 실제로 막 국가가 나서서 형사처벌하려고 했잖아요. 이거는 민사소송이 아니에요. 국가가 나서가지고 시민들을 감옥에 잡아쳐 넣으려고 했다니까. 대통령을 쥐나 닭에 비유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안입니다. 예. 금태섭 의원이 이렇게까지 뭐랄까 좀 사안을 잘 이렇게 구분 못하고 이렇게 글 쓰시는 분인지는 저는 미처 예상 못했네요. 이건 좀 의외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누구야 그 홍가혜 씨라고 세월호 사건 때 그때 이분 억울한 일 많이 당했잖아요. 제가 이제 한겨레에서 이분을 옹호하는 기사를 썼던 근거가 뭐였냐면 처음에 그때 저 욕 많이 먹었습니다. 한겨레 내부에서 어떻게 홍가혜 같은 사람을 옹호하려고 그러냐 허재현은 이상한 소리 하는 시민인데 이런 내부 분위기가 되게 많았는데 제가 그때 홍가혜 씨를 옹호하는 기사를 썼던 건 뭐냐 이유가 그거예요. 국가가 왜 나서가지고 그때 해양경찰청 해경이 명예훼손으로 홍가혜를 고소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홍가혜가 실제로 구치소 이런데 한 3개월 넘게 gat혔어요. 예, 나중에 결국 다 무죄로 풀려나긴 했지만 정신적 고통이 엄청 컸다고요. 해경이 나서가지고 얘를 형사처벌해달라고 감옥에 가둘 뻔했다니까요. 실제로 구치소에 몇 개월 갇혀 있었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국가가. 근데 역으로 홍가혜 씨가 이제 나중에 다 무죄 판결 받은 다음에 자기한테 악플 달았던 네티즌들 진짜 막 인격 모독하는 막 그런 발언들 한 사람들 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그래갖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해가지고 이 친구 다 그 뭐지 정신적 피해 보상금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또 금태섭 전 의원처럼 헷갈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홍가혜 너는 명예훼손 조항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한겨레가 옹호하는 기사 써줬는데 너는 왜 또 역으로 네티즌들 고소하고 그래?
너 왜 그렇게 이중적이야?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홍가혜를 괴롭힌 거는 국가가 명예훼손죄 형사처벌 조항 활용해서 얘를 감옥에 가두려고 한 거. 그게 잘못된 거고요. 홍가혜는 민사소송 건 거예요. 민사소송. 정신적으로 피해 입었으니까. 그럼 손해배상 그건 받아야죠. 왜 그것도 못 받으면 어떡해. 그러면은 홍가혜한테 막 계속 악플 달아도 돼? 그건 아니죠. 민사소송이라도 해서 이런 거를, 그죠? 자율적으로 규제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런 거를 누구도 반대한 적이 없어요.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훼손 그 소송과 관련해서 형사처벌 조항과 민사소송 이런 건 다른 겁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김용민 의원을 이런 걸로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진짜. 금태섭 의원님, 저라는 기자를 아마 기억하실 수도 있고 못하실 수도 있는데 보좌관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당신을 열심히 뒤에서 도우려고 노력했던 기자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당신 정도 되는 수준의 합리적 보수주의자가 필요하다고 저는 봤거든요.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밀어내고 합리적 보수정당으로 자리 잡길 바랐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이 국민의힘 같은 정당보다는 더불어민주당에 남아서 더불어민주당을 보수정당으로 잘 이끌어가길 저는 바랐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당신 보좌관한테 물어봐요. 허재영 기자가 얼마나 당신 뒤에서 도와주려고 이런저런 부당한 공격 받을 때 허재영 기자가 어떻게 연락했는지 물어보세요. 제가 당신 금태섭 전 의원한테 아무런 개인적 감정 없어요. 저는 오히려 당신 옆에 서 있었던 기자예요. 음으로 양으로. 그런데 당신 요즘 판단력이 좀 예전 같지 않아. 제가 더 이상 쉴드 쳐주기가 어렵네 갈수록. 자, 방송 마치기 전에 요거 하나만 좀 더 살펴봅시다. 경찰이 한글날 연휴 10인 이상 집회 110건을 모두 금지시켰다. 이런 통신사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가만히 보는데 야 이거 뭐야? 경찰이 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거야? 뭐야? 아니 막 지들 멋대로 막 집회는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허가제가 아니에요. 신고제란 말입니다. 신고제. 에? 근데 뭐 자기들이 무슨 권한으로 이걸 다 금지시킨다는 거야? 제가 약간 깜짝 놀라가지고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근데 이 기사가 다 잘못됐어. 뭐냐면요. 경찰이 금지시킨 게 아니라 보건당국의 자문에 따라서 신고를 반려한 거예요. 신고 접수를 반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이 뉴시스 박민기 기자의 보도인데 경찰 한글날 연휴 10인 이상 집회 110건 모두 금지 이렇게 10월 5일날 기사가 떴던데 기사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일부 보수단체들이 9일 한글날 대규모 집회 예고했는데 경찰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집회 금지를 제한할 방침이다. 이렇게 기사를 써놨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경찰이 무슨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무슨 독재를 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딱 리드는 읽히는데 그게 아니라 뒤에서 나와요. 뒤에 기사 뒤에 뭐냐면 경찰은 방역 당국의 집회 제한 기준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집회를 이렇게 제한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방역 당국의 제한 조치가 해제될 경우 집회를 개최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그리고 10인 이상 집회는 좀 어렵지만 10인 미만의 집회는 어디서든지 다 무조건 신고가 받아들여지게 돼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정리하면 여러분 경찰이 막 무소불위로 막 경찰 차벽치고 뭐 하고 막 집회 신고도 안 받아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방역 당국의 자문 결과에 따라서 10인 이상 모이는 거 좀 위험합니다. 우리가 역추적도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경찰이 신중하게 판단해 주세요. 그래서 다 방역 당국의 요청에 따라서 경찰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초점이 지금 방역이잖아요. 방역.
근데 기사의 제목은 그냥 마치 경찰이 모든 집회 다 금지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 그러면은 이게 기사 해석 잘 못하시는 그 보수 어르신들은 야 경찰이 문재인 정권이 경찰 동원해서 이렇게 독재하네 이렇게 또 몰아간단 말이죠.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가짜 뉴스 막 퍼뜨리고 아닙니다, 여러분. 예. 방역 당국의 자문 결과에 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수 단체는 누구를 따져야 되냐? 예? 질병관리청에 따지면 되는 거예요. 왜 10인 이상의 집회가 방역에 이렇게 방해된다라는 건지 근거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수단체는. 경찰한테 따질 게 아니라. 그리고 10인 미만의 집회는 어디서든지 여전히 할 수 있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예, 저도 얼마 전에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했잖아요. 자, 그런 좀 뉴스 좀 정리해 드리고요. 자, 허재현 기자 시사바리스타 뉴스백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주말에 라이브에서 또 여러 가지 또 뉴스 베이다 코너를 운영하면서 보면서 가짜 뉴스들, 흑색 선전들 하나하나 다 척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과 관심으로 열심히 논평도 하고 취재도 하고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허재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허재현 TV가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신개념 쇼핑몰 유인회와 제휴를 맺고 자그마하게 상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양질의 제품을 허재현 기자가 직접 경험해 본 뒤 여러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구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튜브 영상 댓글란 상단에 올려둔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허재현 기자가 운영하는 탐사보도 매체 리포액트의 누리집에 오시면 편리한 구매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만 하면 될 정도로 아주 간편합니다.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허 기자의 취재 활동을 위한 제작비로 적립이 되니까요. 허 기자도 응원해 주시고 좋은 제품도 싸게 사고 일석이조의 기분 좋은 소비를 해보세요. 판매 상품은 주기적으로 바뀌니까요. 방송을 통해 계속 확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